여러분, 프랑켄슈타인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 목에 나사받고 초록색 피부를 한 그 거대한 괴물. 맞죠? 근데 있잖아요. 메리 셸리의 고전은요. 그냥 무서운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그 이상이죠. 인간의 야망, 책임, 그리고 그 지독한 외로움에 대한 정말 깊은 성찰이 담겨 있거든요. 자, 오늘 저랑 같이 이 비극적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봐요. 과연 무엇이 인간을 만들고 또 무엇이 괴물을 만드는지 그 아슬아슬한 경계를 한번 탐색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의 핵심을 꿰뚫는 질문을 제가 바로 한번 던져볼게요. 진짜 괴물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흉측한 외모를 가졌던 그 피조물일까요? 아니면 그를 만들어 놓고 차갑게 외면해버린 창조주였을까요? 이 질문 꼭 마음에 품고 제 이야기 한번 따라와 보세요. 이야기의 한가운데에는 바로 이 두 존재가 서 있습니다. 한 명은 생명을 창조하겠다는 엄청난 야망에 불타던 천재과학자 빅터 프랑켄슈타인, 그리고 다른 한 명은 그의 손에서 태어났지만 이름조차 없이 그저 괴물이라고 불려야 했던 너무나도 고독했던 존재. 이 둘의 비극은요, 사실상 서로를 비추는 거울과도 같아요. 자, 그럼 이 모든 비극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바로 그 순간, 창조와 그리고 버려짐의 순간으로 돌아가 보죠. 빅터는 그야말로 과학과 이성이 세상을 지배하던 시대의 총화였어요. 그는 신의 영역에 겁없이 도전장을 내밀죠.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창조해내겠다. 바로 이 거대한 열망이 어떤 끔찍한 결과를 낳을지는 정말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빅터의 실패는 이 세 단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생명을 창조한 데는 성공해요. 기적이죠? 하지만 그 생명체가 눈을 뜨자마자 그는 끔찍한 혐오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책임을 완전히 외면한 채 창조물을 버리고 도망쳐버려요. 바로 이 유기, 이 무책임함이 모든 비극의 씨앗이 된 겁니다. 소설에 나오는 이 구절이 빅터의 모든 걸 보여주죠. 자신이 상상했던 아름다운 존재가 아니라 흉측한 모습을 보자마자 창조주로서 져야 할 모든 책임과 의무를 그냥 내팽개쳐버린 거예요. 자, 이제 시점을 한번 바꿔보죠. 창조주에게 버림받고 이 세상에 혼자 덩그러니 내던져진 피조물의 눈으로 세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여정을 보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피조물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태어났지만요, 숲에 숨어서 혼자 읽고 쓰는 법을 배워요. 심지어 인간의 복잡한 감정까지도요. 하지만 인간 사회에 다가가려고 할 때마다 돌아오는 건 그의 겉모습 때문에 받는 미움과 거절뿐이었죠. 그가 그렇게나 간절히 원했던 건 다른 게 아니었어요. 단 한 명의 친구, 따뜻한 연결, 바로 그거였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피조물은요, 태어날 때부터 악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누구보다 따뜻한 교감을 갈망했죠. 하지만 그를 진짜 괴물로 만든 건 그의 외모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세상의 잔인한 편견, 그리고 자신을 만든 창조주의 철저한 외면이었어요. 결국 끝없이 거절당한 슬픔과 외로움은 세상을 향한 분노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분노의 칼날은 결국 자신을 버린 창조주를 향하게 되죠. 복수를 시작하기 전에 피조물은 빅터에게 마지막으로 한번 애원해요. 제발 저처럼 생긴 여자 동반자를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두 번 다시 인간 세상에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이게 정말 평화를 위한 마지막 기회였죠. 첫 번째 실수로 피조물을 버렸던 빅터. 이번엔 두 번째 거절로 마지막 화해의 기회마저 자기 손으로 없애버립니다. 바로 이 순간 둘의 운명은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을 향해 달려가게 되죠. 그리고 복수는 시작됩니다. 첫 번째 희생자는 빅터의 사랑하는 막내 동생 윌리엄이었어요. 복수의 칼날은 멈추지 않아요. 다음은 빅터의 유일한 친구이자 안식처였던 헨리 클레르발이었습니다. 그리고 비극은 마침내 절정에 달합니다. 빅터의 결혼식 날 밤,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가 피조물의 손에 목숨을 잃게 되죠. 빅터가 자신의 창조물에게서 모든 걸 빼앗았듯이 피조물도 빅터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파괴해버린 겁니다. 이제 모든 걸 잃은 창조주와 피조물, 둘에게 남은 건 오직 서로를 파괴하겠다는 일념뿐이에요. 세상의 끝, 황량한 북극의 얼음 위에서 둘의 마지막 추격이 시작됩니다. 이제 빅터의 삶의 목적은 오직 복수 하나뿐입니다. 자기 피조물을 죽이기 위해 저 춥고 황량한 북극까지 쫓아가죠. 이쯤 되면 누가 사냥꾼이고 누가 사냥감인지, 누가 인간이고 누가 괴물인지
그 경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하지만 빅터는 복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 기나긴 추격 끝에 몸과 마음이 다 지쳐버렸고 결국 구조된 배 위에서 너무나도 허무하게 숨을 거두고 말아요. 그의 야망이 결국 자지 자신을 파멸시킨 셈이죠. 빅터의 죽음을 마주한 피조물은요, 놀랍게도 기뻐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을 만들었지만 평생 자신을 증오했던 그 유일한 연결고리가 사라진 것에 깊은 슬픔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제 홀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어둠 속으로 조용히 사라지죠. 결국 창조주와 피조물 둘 다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습니다. 그렇다면 200년도 더 된 이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결국 프랑켄슈타인은 시대를 뛰어넘어 우리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당신이 만들어낸 것에 끝까지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당신은 타인의 외로움을 외면하고 있진 않나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겉모습만으로 누군가를 판단하는 폭력을 저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고 말이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살면서 무언가를 창조하고 때로는 그걸 외면하며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책임지지 않고 외면해온 여러분 삶 속의 프랑켄슈타인은 과연 무엇일까요?